또 누구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응? 뭐라고요? 아, 그런가요? 자, 이건 이제 아주 전형적인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뭐냐면 내 수업 교재에 있는 이 문제. 그래서 이제 이거 평가원 모의고사잖아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수능 기출이거든요. 수능 기출인데 그걸 또 이제 그 여러분 옆 학교인 창원과학고에서 내신 기출로 냈던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번 시험에 기체 파트에 요런 종류의 문제가 무조건 2개는 나온다. 알겠죠? 이런 거 실수 없이 풀어야 돼요. 그런 것만 잘 맞춰도 그렇지. 3등급은 나온다. 1등급을 맞을 수 있어요. 좋아요. 자, 얘는 수능 화학 2의 평가원 모의고사다. 2018년 나왔구나. 2018년 기출이구나. 0906.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를 이제 뭐냐면 거기서도 조금 어려운 3점짜리였을 거예요. 그걸 이제 그 학교에서 내신 기출로 주관식으로 변형해 낸 건데 문제의 구성은 뭐 주관식으로 바꾸건 말건 문제 구성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면 반응식이 있고 그 반응식에 반응물 A, B하고 생성물 C가 있어요. 보이시죠? A, B, C. 그래서 A,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반응인데 실험 장치가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구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릇의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1리터, 1리터로 딱 고정되어 있고요. 거기서 여기에 있는 외부 압력이 일기압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에 따라서 요 피스톤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부피가 약간 변형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피, 이거 1리터, 1리터는 안 변하는데 이 2리터가 상황에 따라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으면 문제가 진짜 난잡하게 글이 쓰여 있어요. 글을 이거 그냥 수능 기출에서도 이제 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글을 읽으면 뭐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콕 A하고 콕 B 있죠. 그냥 다 빼, 그냥 훌렁 빼. 알겠어요? 훌렁 빼가지고 막 반응을 시켜.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반응을 해? A하고 B가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질 거고. 그런데 원래부터 C가 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원래부터 있었던 그 C랑 다 섞이겠지 또. 그리고 A하고 B 중에 누구는 없어지고 누구는 남겠지. 그렇게 해서 전체가 다 반응이 완결이 되면 그때 부피가 어떻게 된다? 4리터가 되더라.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시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결론은 뭐냐면 요거를 토대로 이 4리터 그러면 그 실린더 부피가 4리터가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은 이 실린더 부피가 2리터가 된 거 아니야. 그런데 반응이 다 끝나고 콕 열어가지고 반응이 다 끝나면 요 부피가 2리터에서 4리터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뭘 구해라? 가장 근본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초기의 B의 부분함. 요거. 이걸 구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요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때 이 문제에 하나의 킥이 있는데 바로 이 문제는 온도가 변합니다. 이게 처음 장치,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1기압이었다, 2리터였다, 뭐 부분압이 P였다, 부분압이 1기압이었다 라고 하는 상황의 온도는 T인데 이게 반응이 다 완결이 돼가지고 이 실린더 부피가 4리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온도가 2분의 3T로 온도가 약간 더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반응 전과 최종 상태에서의 부피가 다르다는 게 이 문제의 하나의 킥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뭐 콕을 열고 자시고 간에 반응을 하기도 전에 반응이 되건 말건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기체죠. 그러면 기체들의 속성은 이게 온도가 변하면 뭐 반응이 일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도가 변하면 기본적으로 기체는 뭐가 변하게 돼 있어요? 부피가 들쭉날쭉 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부피가 커지고 식히면은 부피가 줄어들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PV 페널티. 그래서 기체에 대해서 온도를 변화시키면 기체의 부피가 변한다. 무슨 법칙입니까? 그거요. 그 유명한 샤르레 법칙이죠. 샤르레 법칙이죠. 압력을 변화시키면 부피가 변하는데 그건 보일 법칙이고요. 온도 변화를 통해서도 부피가 변할 수 있는데 그건 샤르 법칙이죠.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네. 중학교 때 보면 막 보일 샤를 법칙 이해해가지고 네. 풍선을 띄우면 네. 막 풍선이 막 터지나? 풍선 같은 경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더 빵빵해지잖아요. 그게 샤르 법칙이죠.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헬륨 풍선 해가지고 올라. 그거는 보일 법칙이죠. 근데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고. 그 온도 중에 하나,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보일 샤르레 법칙의 핵심은 조건입니다. 맞습니다. PV가 일정하다는 등온일 때 거고요. V하고 T가 비례한다라는 건 등압일 때인 겁니다. 물론 둘 다 변할 수 있죠. 근데 둘 다 변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항상 고정시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보일 법칙이고 이게 샤르 법칙인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등온도 아니고 등압도 아니고. 등은 등압 뭐냐면 압력이 변하고 부피가 변한다고 하면 이걸 쓰면 되는 거죠. PV는 NRT. 이걸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풍선을 하늘 높이 띄운다. 풍선 여기 뭐 V1 여기 T1 여기 P1 뭐 여기 위에 상공에 P2 V2 T2 이거 다 이거 만족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풍선 위에 띄우면 여기 계속 커지잖아요. 그럼 사실 온도도 변할 뿐더러 압력도 변하기 때문인데 동시에 변하면 이 식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내가 박명규 교사의 수업 자료에 나와 있는 문제를 내가 손으로 풀어서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 있죠. 꼭 보셔야 해요. 알겠죠? 이번 시험에 그런 종류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지금 자기가 얘기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뭐냐면은 그 논리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뭐냐면 내가 논술을 쭉 해놨으니까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이제 뭐 해결해 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어쨌건 또 뭐? 아니 그걸 정민경 쌤이 알아와라 했어요. 뭘 알아? 뭐 이렇게 하면 돼. 알아오기는 뭘 알아오기는 뭐 알아오는 게 아니고 뭐 자기가 설명을 해줘야지 뭘 자꾸 애들 보고 알아오라 그래. 그럴 거면 선생님이 왜 있어? 어?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알아올 거면 거기 3살짜리 보고 수업하라고 하지. 3살짜리 보고 수업하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그 사람들한테 그 월급 3,400씩 받지 왜 줘? 월급 루팡들. 자 어쨌건 자 보자. 그래서 이 실험 장치는 온도가 변하는 게 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샤를 법칙처럼 반응이 일어나고 자시고 간에 온도 변화 자체로부터 기체의 부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온도가 변한다? 그래서 부피가 2리터에서 4리터가 됐다? 이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런 모든 기체 반응에 대한 화학 양론은 무엇 기준으로 항상 접근해야 돼요. 무엇 기준으로. 온도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썼었잖아요. 이런 기체 양론은 항상 무슨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관점이요? 무슨 관점으로 기체 양론에 접근해야 돼요. 바로 몰수예요. 몰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오직 어떻게 할 때만 변합니까? 반응을 할 때만 변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초기 상태 그리고 최종 상태 정보에서 몰수 개수가 변할 리는 없으므로 항상 이렇게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로 접근해야 돼요? 몰수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처음에 저 각각의 몰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표현해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기체 몰수는 무슨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기체 몰수는 바로
짜잔. 요거로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압력, 부피를 온도로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압력, 부피를 온도로 나눠라. 자, 그럼 이때 여기서 A의 초기 몰수. 그래서 I라고 쓴 건 초기 조건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A의 초기 몰수. N은 항상 내가 뭐라고 쓰는 거죠? 몰수. 자, 그럼 A가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 들어있죠. 자, 뭐하고 뭐를 곱해야 돼요? 압력하고 부피요. 그럼 압력이 1기압이고 부피가 2리터죠. 자, 이때 온도는 뭐예요? 온도는 그냥 계속 T였죠. 그래서 RT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 자, B의 압력 얼마예요? B 압력은 P. B의 초기 압력은 P라고 돼 있죠. 그리고 B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는 B가 들어있는 1리터. 1리터죠. 그리고 그때 지금 온도는 얼마예요? T입니다. 또 T죠. 그 다음 처음부터 있었던 C. 자, 초기 압력 얼마입니까? 초기 압력은 예, 초기 부분압 1기압이죠. 부피는요? 1리터. 1리터죠. 온도는 R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조건의 A와 B와 C의 각각의 몰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보아하니 뭐가 이게 좀 정리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묘하게도 얘하고 얘가 B가 성립하죠. 그 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2대 P 대 1로 잡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여기다가 N0, N0, N0 라고 뭘 도입해 볼까요? 비례상수. 비례상수를 도입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만큼을 N0라고 정하면 보시다시피 ABC의 초기 몰수를 2대 P 대 1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지금은 초기 몰수 표현했잖아요. 누구 몰수도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반응의 파이널. 그렇죠. 바로 최종 전체 몰수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보이시죠? 그래서 반응이 최종 끝났을 때 A의 최종 몰수, B의 최종 몰수, C의 최종 몰수 보이시죠? 자, 이게 F라고 쓴 건 뭐 줄임말이겠어요? 파이널. 파이널을 줄임말일 거고요. 그래서 최종 상태에서 A의 몰수, 최종 상태에서 B의 몰수, 최종 상태에서 C의 몰수. 근데 이걸 다 더한 걸 뭐라고? 그냥 최종 전체 몰수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런데 그 최종 상태에서 어쨌거나 최종 상태는 여기 있는 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개방해 버리는 거죠. 콕을 개방해 버리면 이어져 있는 기체들은 압력이 달라져야 압력이 다 똑같아져요. 이어져 있는 기체들 압력이 뽑아서 다 연결되어 있는 기체들은 무조건 압력이 같아요, 무조건 압력이 달라요.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체는 무조건 압력이 같아야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섞인 상태에서 이 격벽은 또 누구랑 접하고 있어요? 대기랑 접하고 있죠. 그 대기는 압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응이 다 끝나건 말건 콕 다 열어가지고 얘네들을 합쳐버리면 합쳐진 상태에서 전체 압력은 무조건 1기압이 돼야 될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럼 그걸 요 수식에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전체 압력을. 자, 그러면 어쨌거나 콕 다 열어가지고는 기체 하나로 더 연결해버리면 전체 압력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기압이 돼야 되죠.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콕을 다 열고 최종 상태에서 부피가 얼마가 된다고 했어요? 4리터가 된다고 했죠. 여기 실린더 부피가 4리터가 된다고 했죠. 그럼 실린더가 요까지가 4리터면 이 1리터하고 1리터는 변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1, 1, 4를 다 더해 주시면 최종 부피는 6리터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이때 R은 기체 상수인데 최종 상태에서의 온도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분의 3. 2분의 3
T라고 돼 있죠.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 계산을 해주면 6을 2분의 3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4가 되죠? 맞습니까? 4가 되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치환했었죠? 바로 N제로로 치환을 했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반응이 완결된 다음에 총 몰수가 4N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이만큼, B를 이만큼, C를 이만큼 섞은 다음에 반응 진행을 해서 반응을 완벽하게 완결을 시켰더니 최종 몰수가 4N제로가 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응 전의 몰수가 어떻다, 반응 후의 몰수가 어떻다를 파악해버리면 이제 온도가 변한다, 부피가 어떻게 됐다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제부터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몰수를 규정했기 때문에 그 몰수를 여기에 있는 반응식이랑 연결을 지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3.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반응 양론 분석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 자, 그럼 여기서 A가 B랑 반응을 해서 C가 되어요. 자, 처음에 A 몰수 얼마죠? A 몰수가 여기 있죠. 2N제로. B는요? PN제로죠. 그리고 C는 처음부터 N제로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반응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끝이 나죠. 자, 그래서 이때 주어진 반응식에서 초기 몰수가 있고 반응을 해서 최종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하나 해봐야 될까요? 뭘 정해야 될까요? 그렇지. 누가 한계 반응물일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 두 개를 섞었을 때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될지 지금 당장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수학 문제 풀듯이 경우의 수를 나눠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요놈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싸그리다 반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서 몇 대 몇으로 반응하나요? 1대 2대이니까 얘는 얼마나 반응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4N제로. 얘는 얼마나 생겨야 되겠어요? 얘는 4N제로만큼 생겨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 계산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결국엔 저게 두개 합한 게 최종 전체 그래서 이게 최종 상태니까 어쨌거나 더하면 뭐 돼야 돼요? 4N제로. 바로 4N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P를 구할 수 있죠? P를 구하면 얼마? 3. 얘를 구해주면 3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P가 3이다.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바로 모순이죠? 왜 모순입니까? 끝에 B에 가는 몰수가 음수 그렇죠. 이걸 방정식을 풀어서 P가 3이라고 하면 여기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몰수를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몰수가 나온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면 모순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한계 반응물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 문제는 두 번째 이 B가 한계 반응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얘기는 B가 짜잔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있었던 PN0가 싸그리 반응을 해버린다는 얘기고요. 됐죠? 그럼 이때 A는 얼마나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A는 바로 1대2니까 요거의 절반이겠죠? 2분의 PN0만큼 반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C는 또 얼마나 C는 또 얼마나 생긴다는 얘기예요. 요 둘의 관계는 1대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2 빼기 N0 여기서는 N0가 되겠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다 더하면 전체 4N0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요걸로부터 P를 계산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P가 2가 되어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P 사실 뭐 안 해봐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답일 수밖에 없으니까 뭐 2 넣으면 3N0 그 다음에 2 넣으면 해서 N0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라는 문제가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고 이런 수능형 3점 문제는 교사들이 이게 시험 문제로 내길 좋아하니까 이렇게 푸는 거 극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